이 망할 놈의 정치적 위기들이 우리의 수익을 많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요즘 미국과 이란이 심상치가 않죠. 그래서 전쟁이 주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사이가 둘이 매우 안 좋아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사실 대통령 된 후에 미국과 이란이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네,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 미국이 이제 이란의 넘버 투, 이 장군님을 죽였죠. 그리고 이제 이란에 펄펄 뛰고 있고, 이제 미국 기지에 로켓을 확 보내고, 미국은 이제, 야, 임마, 니네들 죽어! 가만히 있어, 이것들아, 뿌액! 하고 있고요. 오늘 그래도 트럼프가 좀 백다운을 했습니다. 어허, 그래, 니 로켓은 쐈지만, 우리 아무도 안 죽었고, 그리고 우리 경제 제재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나갈 텐데 그 대신에 우리가 아직 너희들을 전쟁으로 공격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말을 오늘 했습니다. 물론 내일 트럼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떠오른 아이디어는 전쟁은 주시장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이거를 알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나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상식적인 생각인데 주식시장에서 상식이 통하는 거는 제가 자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직접 백테스트를 하든지 아니면은 귀찮으면은 관련 논문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관련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 밑에 그 링크를 적어 드릴 겁니다. 자, 미국 시장에는요, 놀랍게도 수많은 전쟁이 별로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요거는 논문에서 나온 건 아니고, 어떤 블로그에서 제가 발견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이 큰 전쟁을 하면은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은 좋았고, 그 대신 인플레이션이 높아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정부는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이제 그걸 돌리니까 여기 인플레이션이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죠. 1926년부터 2013년까지 인플레이션이 3%였는데 전쟁 때는 인플레이션이 4.4%, 2차 세계대전 때는 5.2% 이렇게 막 오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채권한테는 매우 안 좋겠죠. 그래서 채권 수익은 전반적으로 별로였고요. 근데 보면은 주식 수익은 좋았습니다. 1926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의 주식 수익률, 복리 수익률이 10%였는데 전쟁 때는 11.4%,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한국 전쟁, 그리고 걸프 전쟁에는 이거보다 좀 더 높았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미국이 진 전쟁이죠. 그래서 그런지 수익률이 별로 높은 편은 아니었고요. 한국 전쟁은 이제 미국이 비겼지만 그래도 수익이 매우 좋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여기 안 나온 전쟁들 중에서 1차 세계대전 쪽에서는 미국 주식이 1914년부터 18년 4년 동안에 한 43%, 본이 8.7% 올랐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2차 걸프전, 그러니까 이제 이 걸프전은 1차 걸프전은 1990년에 이제 부시 아버지가 이제 후세인이랑 싸운 거고, 2차 걸프전 2003년은 부시 대통령 아들이 후세인이랑 싸운 전쟁이죠. 이때도 이제 걸프전 하는 동안에 주식이 30% 정도 올랐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은 미국이 전쟁에서 다 이겨서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 이기진 못했죠. 베트남에서는 졌고 한국에서는 비겼지만 어쨌든 미국은 20세기에 매우 잘 나가는 국가였고 중요한 전쟁에서는 거의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의 수익률이 유난히 높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보다 좀 더 자세한 자료가 있는가 해가지고 논문을 뒤져봤는데 세 교수들이 국제 정치 위기 DB, 그러니까 International Political Crisis DB 이런 데에서 1918년부터 2006년까지 사례 447건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놀랍게도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국가에 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6.61%, 그러니까 17년에 한 번씩 위기가 터지는 거고요. 그리고 전면전, 그러니까 full scale war, 완전 대박 전쟁을 할 가능성은 1.35%, 그러니까 70년에 한 번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고, 여기 serious clash, 그러니까 큰 충돌까지 합치면은 이게 둘이 더하면은 2.7%, 그러니까 30년에서 40년에 한 번은 특정 국가에서 이제 큰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큰 충돌이 나는 것이 평균이라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큰 전쟁이 일어난 게 1953년, 70년이 되가니까 좀 불안하긴 하네요. 그쵸? 자, 여기를 보면은 이제 국제 정치 위기는 뭐 경제 위협, 뭐 군사적 피해, 정치적 위협, 영역 위협, 존재 위협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이걸 다 합치면 6.61%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정말 이제 폭력적인 사건이 발생할 것이 한 이제 절반 이상 정도 되고요. No violence.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나 뭐 충돌이 일어날 뻔하다가 안 일어난 게 또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평화죠, 이게. 네, 네, 어쨌든 간에, 야, 이렇게 풀 스케일 워, 큰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70년에 한 번이라, 좀 불안하긴 하네요. 자, 이 정치 위기가
평균 글로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이것도 이 논문에서 분석을 해봤는데, 네, 그 글로벌 주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한 달에 마이너스 0.12%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한계 위기가 그런 거고, 그 평균적으로는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이런 정치적 위기가 2.74개 정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망할 놈의 위기들이 먹는 수익이 월 0.3%, 연 3.6%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좀 평화롭게 살고 전쟁을 안 하고 이런 이제 충돌이 없으면은 주식 수익이 아마 복리 10%가 아니라 복리 13%, 14%도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을 보면은 이제 연도별로 그 정치적 위기가 몇 개가 있었는가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918년은 되게 많았고 7개, 8개 있었고 네, 30년대는 좀 별로 없다가 이제 30년대 말부터 2차 세계대전 터지면서 빵빵빵빵 굉장히 많은 그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40년대 잠시 좀 조용했다가 50년대 빵빵빵빵 하다가 좀 조용해졌다가 70년대 유난히 전 세계적으로 그 정치적 그 위기가 많았습니다. 위기가 되게 많았고요. 80년대부터는 이제 지그재그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뭐 2010년, 20년대는 2020년대부터는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죠. 어쨌든 이 망할 놈의 정치적 위기들이 우리의 수익을 많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한 달에 마이너스 0.3%, 연 3.6% 엄청나죠. 그쵸? 네, 물론 위기 강도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네, 패턴은 늘 같습니다. 이 컨플릭트라는 게 이제 밝혀질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위기가 밝혀지는 그 달의 수익이 보통 매우 안 좋습니다. 이제 모든 그 위기의 평균을 내보면은 그 첫 달에 이제 보통 평균 수익이 마이너스 0.43% 정도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그 위기가 지속되면서 이제 수익이 보통 별로 안 좋습니다. 여기서 근데 마이너스 0.43%라는 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그 글로벌 평균 주식 수익에서 이제 이 정도가 까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수익이 전쟁이나 위기가 이제 생긴다고 마이너스 수익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평균보다 이제 이만큼 수익이 까인다라고 보면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기가 지속되면서 이제 평균 수익보다 약 마이너스 0.15% 정도 덜 수익이 나오게 되고요. 월별. 네. 그리고 이제 아싸 드디어 그 위기가 끝났다 하면은 그 달의 수익은 그 평균 글로벌 주시장 수익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한 약 월 0.3% 정도요. 네, 근데 이게 강도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이 발발하는 그 이제 위기 포인트, 그 위기가 발생한 그 달, 그때는 이제 수익이 매우 안 좋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3%였고요. 근데 놀랍게도 첫 달에만 그렇게 안 좋지 전쟁이 계속 지속되면은 네 그때는 수익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마이너스 0.09% 조금 전 이게 마이너스 0.15%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다 하면은 사람들이 기뻐하겠죠. 그래서 그 다른 수익이 전반적으로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어느 그 위기가 가장 이제 심각하냐면은 메이저 파워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중국이 개입한 이제 이런 위기들은 굉장히 진지한 위기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처음에 그런 위기가 시작했을 때 일단 주식 수익이 확 안 좋고 그리고 이런 위기가 지속될 때도 그 월별 수익이 이제 평균보다 마이너스 0.45% 낮다. 그러니까 매우 안 좋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레이프 스레트 그런 건 이거는 이제 국가 전체를 막 위협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위기라는 거겠죠. 이때도 전반적으로 네, 그 주식 수익이 매우 안 좋습니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나라마다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근데 되게 묘한 거는 뭐였냐 하면은 독일 주식 같은 경우는 그 글로벌 그 정치적 위기가 발생할 때 오히려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이건 되게 특이했습니다. 이게 심지어 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하고요. 이제 또 이태리, 영국, 미국도 그랬는데 얘네들은 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네요. 영국도 유의미하네요. 그러니까 영국, 미국, 이태리, 독일은 그 글로벌 위기가 지속될 때 오히려 주식값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되게 특이하게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는 그 글로벌 정치 위기가 시작한 그 달에도 이제 수익이 올랐는데 이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거가 아닌 거를 보니까 그냥 우연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정치 위기가 끝나면은 주식시장이 이제 큰 회복을 보였는데 예외는 어디냐?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크게 알 거 없을 것 같고 핀란드도 전쟁이 끝나면 되게 안 좋아하네요. 왜 그럴까?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본 주식 같은 경우 설명드렸고요. 독일이 가장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독일은 글로벌 정치 위기가 지속될 때 주식이 오히려 확 오르는 편입니다. 평균보다 1.6%더 오른다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식이 맞았습니다. 정치적 불안, 전쟁 이런 게 발발하면은 주식시장에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물론 그 미국처럼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에 투자하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보셨다시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이럴 때 미국의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쟁에서 깨지는 나라에 투자하는 거는 그런 전략은 좀 별로입니다. 1945년 전에 일본과 독일에 투자했다고 하면은 네, 별로 상상하고 싶지는 않네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정치적 위기 한 놈이 월 1.4%를 잡아먹는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큰 위기는 그거의 두 배에서 2배에서 2배에서 3배 정도를 잡아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연 1.4%죠.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이런 정치적 위기가 동시에 2.74개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놈의 정치적 위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연 3에서 4%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 제발 좀 평화적으로 사세요, 이 사람들아. 에? 오케이.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뭘 보겠습니까? 그럼 정치적 위기나 전쟁 시 자산을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이런 것도 연구한 사람들이 있고 논문이 나왔습니다. 네, 그거는 다음에 볼 건데요.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중급 퀴즈, 답변이라고 생각하는 자산군을 댓글에 적어보세요. 근데 중급 퀴즈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마 여러분들이 맞추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고급 퀴즈는, 자, 그러면은 그 자산군에 투자를 했다면은 이 자산들의 이제 위기 발생일 50일 전, 50일 후에 초과 수익이 어느 정도일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주식이 아니라 전쟁 전에 이제 A라는 자산에 투자를 했는데, 그럼 그 A라는 자산은 그 이제 전쟁의 원인이 되는 그 순간 50일 전, 50일 후에 수익이 대충 어떻게 났는가, 이런 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댓글에 답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저는 다시 물러가겠습니다. 네, 물러가기 전에 구독을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